최근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고 서름받은 대한민국의 억울한 심정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일본 도심까지 침투해 초토화시키고 있는 한국의 이상한 비밀 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독립운동가들이 환생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이 생명체의 정체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개망신당하고 있다는 핵사이다 소식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맛있는 팩트 국밥 한 뚝배기 대령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족제비는 작은 체구지만 성격은 사나운 동물로 고양이와 대등하게 싸우기도 하고 의외로 발가락 사이에 작은 물갈퀴가 있어 물고기를 잘 잡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멀리 헤엄쳐 물 위에 쉬고 있는 갈매기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무나 줄도 잘 타고 올라가며 마당 빨랫줄에 널어 말리는 생선을 먹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아 외줄을 타고 가 생선을 훔치기도 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강해 닭장에 침입하면 거의 모든 닭을 공격해 상처를 주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대단히 미운 털이 박힌 야생동물입니다. 하지만 족제비 털은 예부터 최상급 부털로 이용되어 왔고 동해 북부 해안 어부들은 지금도 족제비 가죽을 긴 장대에 매달아 바위 틈 속에 숨어있는 문어를 내쫓아 잡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족제비를 잡아 일제강점기 때는 만주 지역에 주둔하는 일본군 장교 겨울군복의 방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생포한 족제비들을 일본으로 가져가 규슈 지방에서 조선 족제비 사육 농장을 운영했는데 여기서 탈출한 족제비들이 일본의 토종 족제비들을 쫓아내고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 현재 도쿄 인근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매우 사나운 편이라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희생시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즐기는 편이라 피해가 더하다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의 한 동물 만화가는 조직 폭력배들의 세력 다툼으로 비유해 인의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그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으로 넘어가 살기 위해 일본에서 안간힘을 쓰는 족제비를 두고 우리나라의 누리꾼들은 한국산 족제비가 일본 생태계를 누리는 모습이 마치 독립군을 보는 것 같다며 선조들이 못다 이룬 원소를 갚아준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를 향해 힘차게 진격하는 족제비의 생존 싸움이 일제강점에 의해 나라를 잃고 서름받은 조선인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일본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며 한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가 노동을 하며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을 보는 듯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잔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합니다. 족제비야, 힘내! 네가 우리의 한을 풀어주는구나.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장난치고 싶은 거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과거 일본이 가죽을 목적으로 족제비를 데려갔다면 한국 사람들은 강제징용 목적으로 데려갔는데요. 강제징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쯔비시입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족제비가 일본 도쿄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와중에 전범기업인 미쯔비시도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위산업과 주요 사회 인프라를 관리하는 대형 전기회사 미쯔비시 전기가 중국 해커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본 방위 기밀이나 전력, 철도 등 기관시설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쯔비시 전기는 일본 정부 부처는 물론 공기업 등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방위, 전력, 철도 등 일본의 중요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쯔비시 전기 본사나 주요 거점에 있는 120대가 넘는 PC와 40대가 넘는 서버에서 부정 접속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 이 회사의 내부 조사와 관계자들의 설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쯔비시 전기는 물론이며 방위성, 환경성,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 10개가 넘는 일본 행정기관과 전력, 통신, 철도 등 수십 개에 달하는 기업에 관한 여러 정보에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특히 인공위성 등 방위 관련 기술의 성능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정보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쯔비시 전기는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와 기관 그리고 통신, 철도, 자동차 등 수십 개 민간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쯔비시 전기가 일본에서 운영
운영하는 서버에서 수상한 파일이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사적인 내부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부정 접근이 파악되었습니다. 아사히는 부정 접근이 중국에 있는 관계 기업에서 시작돼 일본 내 거점으로 확산했다며, 회사 측은 해킹 수법 등으로 봤을 때 방위 관련 기밀 정보를 주요 노리는 중국계 해커 집단 틱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틱의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는 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방위 및 항공우주, 화학, 위성 등을 다루는 여러 조직이 틱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기업의 중국 지사 서버를 발판으로 일본 내 네트워크에 침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미쯔비시 전기가 불법 해킹을 인지하고도 반년이 넘도록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국방, 우주 분야의 첨단 기술 정보가 악용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력과 통신, 철도 시스템에 혼란이 야기돼 국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있는 미쯔비시 그룹은 어떤 회사일까요? 많은 전범 기업들이 있지만 미쯔비시는 거의 전범 기업의 리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미쯔비시 그룹의 모태는 1870년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로가 반란군을 제압한 공으로 정부로부터 나가사키 조선소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사키는 세계의 마름모를 뜻하는 미쯔비시라는 이름을 붙여 미쯔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미쯔비시 조선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해 사업 분야를 조선, 제지, 상사, 광업, 은행, 전기 분야로 확대했고, 이 시기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을 품고 한반도를 지배할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되던 1934년 나가사키 조선소를 모태로 미쯔비시 그룹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설립되었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은 당시 세계 최대 전함인 무사시호와 진주만을 폭격한 제로센 전투기를 만드는 등 앞선 기술력으로 군의 핵심 무기를 공급하며 그룹을 일본 최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성장한 만큼 미쯔비시 그룹은 일본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 군수물품의 재료가 되는 석탄, 철광석을 캐는 일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순경에 붙잡혀 일본으로 강제징용될 정도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운송돼 미쯔비시 사업장이 있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 시민운동가들은 미쯔비시 그룹에만 10만 명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쯔비시 강제 동원 장소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이 구남도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구남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일본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아시아에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기반시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같이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자동차 광고 모델 제의를 받은 배우가 전범기업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 송혜교 씨입니다. 송혜교 씨 측은 검토 과정에서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가 불거진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모델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송혜교 씨는 현지 독립운동 유적지와 각국 박물관의 한글 안내서 제작 후원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어떻게 이런 역물이 있죠? 아주 그냥 오사카, 나고야, 도쿄까지 초토화를 시키면서 다니네요. 참 근데 애잔한 게 족제비도 한마디로 가죽으로 쓰려고 일본이 마음대로 강제 착취한 거잖아요. 족제비를 보는 게 마치 억울하게 강제 노역을 한 선조들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숙연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족제비가 이제라도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며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족제비야 행복해야 돼. 방사능 조심해서 후쿠시마 쪽은 가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힘든 시간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